시민 케인. 이 영화는 1941년 당시 26세의 천재 감독이자 배우였던 오손 웰즈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영화 1위. 단순한 한 인물의 전기 영화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고독, 권력, 그리고 상실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이죠. 시민 케인의 주인공 겸 감독인 오손 웰즈는 찰스 포스터 케인 역을 맡아 권력과 고독에 찌든 한 인간을 강렬하게 연기해냅니다. 조지프 코튼, 도로시 커밍고어, 에버렛 슬론 등도 극의 무게감을 더하며 촬영 감독 그레그 톨런드와 작곡가 버나드 허먼의 예술적 연출은 이 작품을 영화사에 남게 합니다. 로즈버드. 영화의 첫 장면에서 늙은 한 남자가 외로운 숨을 거두며 남긴 이 단어는 이후 영화 내내 관객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문을 풀어가는 여정이 영화 시민 케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화면을 덮습니다. 빛바랜 철창 너머로 보이는 자나두라는 궁전 같은 대저택. 그 안에서 한 노인, 찰스 포스터 케인은 숨을 거둡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구슬이 손을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입에서는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로즈버드.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마지막 말은 너무도 단순하고 감성적인 단어였습니다. 곧 이어지는 뉴스릴. 뉴스 온 더 마치 라는 타이틀과 함께 케인의 인생이 다큐처럼 요약됩니다. 찰스 포스터 케인. 미국의 언론 재벌이자 정치인.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한 인물. 뉴스에서는 그를 세계의 인물, 언론의 황제, 자나두의 군주라 칭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객은 의문을 품게 되죠. 로즈버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한 기자, 제리 톰슨이 등장합니다. 기자 톰슨은 로즈버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케인의 과거를 쫓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동료, 두 번째 아내 수잔, 하인들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고 톰슨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하죠. 그는 말합니다. 로즈버드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곧 그는 케인의 인생을 따라가며 주변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케인의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콜로라도의 어느 외딴 시골, 설원으로 뒤덮인 작은 집. 꼬마 찰스 케인은 마당에서 썰매를 타며 해맑게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집에 있던 쓸모없는 광산에서 노다지가 쏟아져 케인 가족은 벼락부자가 됩니다. 케인의 어머니 메리는 자기 아들을 콜로라도 촌구석에서 키우지 않고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동부에 거주하는 재력가 대처에게 어린 케인과 광산 운영권 및 수익을 맡깁니다. 대처는 그 수익금으로 케인에게 상류층 삶을 누리게 해주고 케인이 성장하면 케인에게 광산 소유권과 수익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케인은 가기 싫어서 저항을 하지만 끌려갑니다. 너는 이제 더 큰 세계에서 살게 될 거야. 어머니의 말과 함께. 찰스 케인은 어머니를 떠나는 날 울부짖으며 썰매를 놓친 채 미래를 향해 떠나갑니다. 어머니 품을 떠나는 날 눈 속에 썰매 하나가 버려지고 그 이름이 바로 로즈버드였습니다. 그의 순수와 자유는 그날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케인은 젊은 청년이 됩니다. 그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지만 돈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죠. 케인은 쇠락한 신문사 뉴욕 인콰이어러를 인수하며 언론 사업을 시작합니다. 진실을 말하자 며 외치던 그는 점차 판매량과 선동 중심의 기사로 무게를 옮깁니다. 대중을 조종하고 경쟁지 신문사 기자들을 스카우트하며 언론의 황제가 되어갑니다. 그 속에서 친구 릴랜드와의 관계도 멀어져 갑니다. 그는 자극적인 기사, 대담한 논조로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다. 부조리한 정치인과 부패한 재벌을 비판하고 민중을 위한 신문을 외치며 언론계의 혜성처럼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권력에 매혹되기 시작합니다. 신문은 점점 진실이 아닌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수단이 됩니다. 1900년 케인은 대통령의 진려인 에밀리 노턴과 결혼합니다. 이는 정치계 진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찰스 주니어가 태어나죠. 그러나 케인은 미모의 여가수 수전 알렉산더와 사랑에 빠집니다.
마침내 케인은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부패한 정치에 맞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 평등, 자유를 외치며 지지하는 대중은 환호했고 그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수잔 알렉산더와의 관계가 스캔들로 터지며 선거는 참패로 끝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부인 에밀리는 이혼과 함께 떠나고 그의 정치적 야망은 무너지고 정계에서도 밀려납니다. 케인의 꿈은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수잔은 본래 조용히 노래를 즐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케인은 그녀에게 집착하고 그는 수잔과 재혼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평범한 그녀는 케인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는 그녀가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수잔은 노래에 재능이 없었죠. 그럼에도 케인은 거대한 극장을 짓고 공연을 강행합니다. 관객들은 조롱하고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냅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 수잔은 울먹이며 말하죠. 왜 날 이런 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케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의 의지로 그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한 건 욕망이었죠. 나는 그냥 당신의 꿈을 채우는 불완전한 도구였어요. 혹평과 굴욕, 무대 위의 고통으로 수잔은 결국 케인을 떠납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몰랐고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케인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제드릴랜드. 그는 케인의 변화에 슬퍼하고 실망합니다. 한때 이상주의자였던 케인이 권력에 취해 타인을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 제드는 결국 신문사를 떠납니다. 그 순간 케인은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와 이상을 마주하게 되죠. 그는 언젠가부터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케인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갑니다. 플로리다의 광대한 대지에 자나두라는 궁전을 짓고 수천 개의 예술품, 동물, 정원, 연못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자나두는 고대 신전처럼 웅장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장식이 있어도 그 안에는 따뜻한 숨결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나두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긴 식탁, 아무도 없는 무도회장, 박제된 동물들, 말벗은 하인뿐.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사라진 수잔, 떠나버린 친구들, 웃음 없는 기억만이 그를 감쌉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그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자나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고 말죠. 긴 복도를 홀로 걷는 케인. 그는 깨진 거울 조각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한편 기자 톰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로즈버드의 의미는 끝내 알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은 자나두의 창고 안을 비춥니다. 쌓인 유품들 사이 하인들이 그의 유품을 불태우다 하나의 낡은 썰매를 발견합니다. 불에 타들어가는 케인의 유년 시절 썰매. 그 썰매의 앞면엔 희미하게 적혀있는 글씨, 로즈버드. 그가 어린 시절 가장 아꼈던 썰매. 가장 순수했던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그날의 상징.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되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죽는 순간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관객만이 이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찰스 케인이 끝내 되돌아가고 싶었던 유일한 자유와 사랑의 순간이었죠. 하인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종종 혼잣말로 수잔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로즈버드라는 단어를 남기셨죠. 난 그게 그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즈버드는 단지 썰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찰스 포스터 케인이 평생 되돌리고 싶었던 사라진 시간이었다. 오손 웰즈는 전례 없는 자유를 갖고 시민 케인을 제작했습니다. 언론 재벌 허스트의 분노, 상영 방해, 공격적인 평론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예술원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 케인은 디포커스, 비선형 구성, 다중 시점 플래시백 등 수많은 영화적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영화에 영향을 끼친 그야말로 영화 교과서 같은 작품이죠. 한 인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함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기억이 진짜 그의 마음을 말해주는지도 모르죠. 찰스 포스터 케인의 삶은 겉으론 화려했지만 너무 외로웠던 삶이었죠.
로즈버드는 단순한 썰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케인이 잃어버린 유일한 사랑, 유년의 평화, 진짜 자기 자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죽음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죽기 전 어떤 단어를 남기고 싶습니까? 그 단어는 지금 당신 삶의 방향과 닿아 있습니까? 이상 리딩 컷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